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명 기팔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준비 대비로 800제로 문제 800문제죠.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하는 과정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 교재 내용 순서대로 쭉 해서요. 따라가는데요. 문제가 800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중요한 문제들,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해설이 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셀프로 풀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험 문제가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정복하시게 되면 충분하고요. 이것 말고 아주 좀 더 기본이 되는 쉬운 문제들은요. 따로 제가 나중에 추후 연습 삼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책 순서대로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고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이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1편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본질이 뭔가요? 경제학의 본질이 어떻게 좀 뭔가 감이 잡히세요? 경제학은 뭘 다루는 학문인가요? 자, 우선 저 위에 경제학의 본질 나와 있는데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공급과 수요. 자, 공급이라는 것은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게 바로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경제학이다 라고 하면은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 중에서요 교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때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의 가격에 의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경제의 작동 원리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물건을 사고 팔까요? 맞아요. 생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했을 때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시장에 갔더니 뭔가 원하는 물건을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도 나름대로 거래에 참여해서요 잉여를 얻게 되고요. 소비자들도 거래에 참여해서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자, 그럼 경제학은 사고방식 요걸 볼 텐데 여러분, 경제학은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뭐? 그러면요 우리가 경제학이 뭘 다루는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 순간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선택이라는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죠. 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요. 경제학의 3대 원리는요.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생산된 거를 어떻게 나눠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잘했다라는, 즉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요 일련의 과정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경제학의 제1의 명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프리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 점심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No 프리런치예요. No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 대가가 따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선택의 원리가 될 텐데요. 이 대가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건데 이 대가가 바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치른다. 그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의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포기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포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 그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 이 원리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희소성이라는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희소한 노동과 자본, 시간 이런 걸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사용할 거냐면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PPC라고 얘기합니다.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해서 희소한 노동과 자본 가지고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X제를 생산하고요. Y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제랑 Y제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 점은 뭐예요? X제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Y제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내가 X제를 하나 생산을 더 한다 라고 하면은요,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대가로 Y제를 포기해야 돼요. 이만큼 Y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Y제를 포기해야 돼요. 더 많이 포기해야 되네요. X제를 생산할 때 Y제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 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점에 대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봐요. 원점에 대해서 이게 오목한 형태를 찐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게 우하향하지 않고요.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래서 PPC가 수평이라고 합시다. 수평이면 내가 X제를 한 단인데 그냥 한 개라고 할게요. 한 개 더 추가 시 뭔가 Y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 여기서부터요.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 안 해도 돼. Y제를 포기 안 해도 돼. Y제를 포기 안 해도 돼. 그래서 한 개 더 추가 시 Y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다? 맞아요. X제 하나 더 생산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떨 경우에? 수평일 경우에. 자, 그러면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요.
맞아요. 기회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자, 색깔 바꿔서 볼까요? 우하향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 자, 이거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0보다 크다 이 뜻이야. 수평이면 기회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뭘 얘기한다? 맞아요. 기회비용이 재증한다. 이거를 뜻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단계까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첫 번째 기회비용 그 얘기 잘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회비용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매몰 비용이라는 걸 좀 잘 봐주세요. 썬코스트다 라고 해가지고요. 가라앉은 거예요. 썬크 코스트.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요. 이미 지나가 버린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광고비라든가 뭐 경제 원론 교과서에서는 잃어버린 극장 티켓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엎질러진 물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선택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파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요,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요, 기출 변형과 출제 예상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커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날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한 5년 전, 한 3년 전, 요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 사실 이렇게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공개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 가지고는 사실 시험 붙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담겨 있는 문제들도요, 수준이 아주 낮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제된 거를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별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핵심 포인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발생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렇다?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희소성 때문에 우하향한다라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면은 자, 두 가지로 나타내야 돼요. 요거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회비용이 존재하는데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 보는 거 대신에 자,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놀부가 알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포기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맞아요. 이거야. 만약에 알바를 하게 됨으로써 뭘 포기해야 됐죠? 지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비디오를 보거나 알바하는 겁니다. 알바하게 되면 비디오를 보는 걸 포기해야 되고 비디오를 내가 봤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비디오를 봤어. 그러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알바했을 때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알바했을 때 들어가는 5,000원이라는 비용 날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XJ랑 YJ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품일 수도 있고 XJ가 경제학 점수, 경제 점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YJ가 뭐라고 할까요? 경영학의 점수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경영학의 점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빵과 아니면 의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XJ랑 YJ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경제에 생산 가능 곡선하고요. 생산 가능한 점들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우선 첫 번째 이 밖에 위치하게 된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 불가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안에 있는 거는요. 우리 B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점입니까? 맞아요. 낭비가 있는 점이야. 왜냐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주어진 XJ 하에서 YJ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주어진 YJ 하에서 XJ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C점 같이 X랑 Y를 둘 다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틀린 거는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선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A점, C점, D점. 이거는요. 우리 파레토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파레토라는 말은 요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요런 점들은 낭비가 없다라는 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와 C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니까 둘 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효율적에 대한 우선순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기다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있을 때 여기 사회 무차별 곡선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효용 가능 경계로 표현하고요.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 그러면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여기다가는 이제 이게 공평성을 이거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공평성을 가미시켜 가지고요. 우리가 요 C가 가장 바람직한 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상황에서는 낭비만 없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뭐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C점은 B점. B점은 낭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할 수 있지. C는 효율적이고 D는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A점도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점은 낭비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가 실업, 완전 고용이 아닌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유휴 자본이 존재하는 거야. 놀고 있는 유휴 설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로 저 B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좀 올리면은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요거 잘 봐주세요. 자, A점에서 XJ야 XJ 관심사가 XJ예요. 관심. 자,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거든요. 관심사가 되는 XJ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그냥 이거 다 가로로 묶으세요. XJ의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점에서 XJ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거에 기회비용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형광펜 해서 봅시다. A점에서의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기회비용이라니까 이걸 저 뒤에 가보면 MRT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잖아.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점에서 살펴봤을 때가 기회비용은 접선의 기울기는 C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A점은 지금 작은 거죠. A점에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C점보다는 더 작고 C가 A보다는 더 크다.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거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물어보는 거는요.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한번 잘 봐주시죠. 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요. 자, 취업을 준비하는 에코매니아 C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지를 물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곳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제주도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동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지로 있게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만일 제주도를 선택한다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세요. 자, 우리 해설지에도 거기 보시면은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자, 만약에 동경을 갈 수가 있고요. 선택지가. 아니면 여기 상해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각각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편익을 한번 살펴보시고 비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편익은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의 만족을 얻는데 400만 원의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제주도는요. 1000만 원의 편익을 얻고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동경에 가게 되면 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80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800만 원의 만족을 얻고 600만 원의 요거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상해 가게 되면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80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순편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순편익. 자, 순편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시면요. 순편익은요. 여기 나와 있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00이 되고요. 여기 300이 되고요. 제주도는 60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디를 선택합니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순편익이 제일 큰 걸 선택해. 제주도를 초이스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주도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주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기회비용이다 라고 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제주도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포함시켜요. 제주도를 갈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요거 기회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00만 원이라는 거 우리 포함시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놀부와 무슨 흥부가 비디오 보고 알바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를 내가 떠나게 됨으로써 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포기해야 되는 즐거움 있잖아. 동경 갔을 땐 200이고요. 상해 갔을 때는 300입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동경과 상해를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더 아쉬운 거, 특히 상해를 내가 포기한 게 더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비용 있죠. 간접적인 아쉬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300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또 더 볼게요. 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 상을 따라서 A에서 B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A가 있고 B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하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여기 5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실업이 감소했다. 우리 실업 상태면 여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실업 상태야. 자, 실업 상태가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곡선 상으로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본량이 증가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 맞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이라든가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경우.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 자본, 기술이 고정된 경우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특히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경제 성장은 PPC가 밖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줄어들면 이건 안쪽으로 가겠죠. 그런 건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후퇴하거나 그런 것들일 텐데요. 이 기술 진보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YZ 산업의 독점하다 이렇게 되면 독점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게 낭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곡선 상에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독점이 된다.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는요. 만약에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볼게요. A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X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요. Y 생산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생산자가 왜 X를 더 많이 생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X제 가격이 올라갔겠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X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X제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이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X제 생산을 더 증가시키고 Y제 생산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자본을 X에 더 많이 투입하게 되니까 Y의 투입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X제는 어떻게 됩니까? X제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걸 기회비용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제학의 본질은 뭐냐면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희소성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효율적이고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죠. 생산 가능 곡선의 바깥쪽에 딱 위치하게 되면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으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밖으로 이동하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시간은요 좀 가볍게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수요와 공급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